손흥민을 평가할 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득점 숫자부터 확인합니다. 골을 넣었는지 넣지 못했는지로 그날의 활약을 단순하게 나누려 합니다. 하지만 최근 손흥민의 경기를 자세히 보면 이전과는 다른 장면들이 더 자주 등장합니다. 속도를 끝까지 끌어올리는 장면은 줄었지만 움직임은 더 간결해졌고 공을 잡기 전 선택이 훨씬 빨라졌습니다. 이 변화는 기량의 하락이라기보다 역할이 달라졌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. 손흥민은 이제 혼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. 대신 수비를 끌어당기고 동료가 뛰어들 공간을 먼저 만듭니다. 이 과정에서 본인의 슈팅 기회가 사라지기도 합니다. 하지만 손흥민은 그 선택을 망설이지 않습니다. 특히 토트넘의 공격이 막힐 때 손흥민의 위치를 보면 득점을 노리는 공격수라기보다 공격 구조를 유지하는 중심에 가깝습니다. 하프라인 근처까지 내려와 공을 받아주고 측면으로 빠지며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듭니다. 이 장면들은 하이라이트 영상에는 잘 담기지 않습니다. 그래서 체감하기도 어렵습니다.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없으면 토트넘의 공격은 쉽게 끊깁니다. 최근 손흥민을 둘러싼 평가가 골 숫자보다 입지와 역할로 옮겨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. 주장 완장을 찬 이후 손흥민의 플레이에는 확실히 책임이 먼저 보입니다. 본인이 가장 편한 위치보다 팀이 가장 필요한 위치를 택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도 무리한 선택을 피합니다. 이건 공격수에게 가장 어려운 선택입니다. 특히 월드클래스로 불렸던 선수일수록 더 그렇습니다. 자신의 기록을 내려놓는 순간 평가는 언제든지 냉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럼에도 손흥민은 팀 안에서의 역할을 우선합니다. 그래서 지금의 손흥민은 과거의 손흥민과 같은 기준으로 보면 절대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. 골 숫자가 줄었다고 해서 영향력이 줄었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. 손흥민은 현재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시선을 끌어당기는 선수입니다. 상대 수비는 여전히 손흥민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그 결과 생긴 공간에서 다른 선수들이 기회를 얻습니다.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손흥민의 존재감은 기록과 상관없이 유지됩니다. 실제로 손흥민이 빠진 경기에서 토트넘의 공격은 방향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누가 마무리를 하느냐보다 누가 기준점이 되느냐의 문제였습니다. 지금의 손흥민은 득점 기계라기보다 공격의 기준점에 더 가깝습니다. 이런 선수는 통계로만 평가하면 항상 과소평가됩니다. 하지만 팀은 알고 있습니다. 지금 손흥민이 빠지면 공격 구조 자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. 그래서 최근 손흥민을 둘러싼 이야기는 폼 논란이 아니라 역할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고 있습니다. 지금의 손흥민은 조용하지만 팀 안에서는 가장 무거운 존재입니다. 눈에 띄지 않는 선택들이 경기를 지탱하고 있고 그 중심에 손흥민이 있습니다. 이 변화는 한 경기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. 시간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결과입니다. 그리고 이 흐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